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아이스크림 미디어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혹은 자금 흐름의 전환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그전까지에도 꾸준하게 실적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섹터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실적의 성장성이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테마에 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소외되었었던 중소형주들이 많았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증시 체질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올라오면서 주주 환원이 올라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매우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에서 주주 환원까지 올라오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LS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두 기업은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그 중소형주들도 저거는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관심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우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과 주주 환원의 폭증을 보이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멤버분들이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멤버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비슷한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섹터, 특히나 강조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60%, 미코 7%, 세진중공업 28% 이런 식으로 전 종목 이제 수익 주는 것을 좀 인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미코 7.85%, HD현대마린엔진 291%, 세진중공업 41.98%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조선주 아저씨였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비중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코를 좀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이 멤버분들도 미코를 이제 수익 중이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우리 무료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죠. 무료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포트폴리오 운용, 주식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 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수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경우에는 내 계좌 역시나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계좌가 가장 크게 비중을 싣고 있는 기업이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수익 중이라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 갈수록 계좌 운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HD현대마린엔진 291% 수익 중이시고요. 이분은 하나솔루션 60% 수익 중임으로써 역시나 가장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자세하게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 디지털 교육 분야, AI 교육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면서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주주 환원을 폭증시키고 있어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하는 가운데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도 꽤나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대략 한 6.29%, 심지어 배당 재원을 빼놓은 자금만 390억 정도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대략 한 2,100억짜리가 390억 정도의 배당 재원을 미리 빼놨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가운데, 실적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60억 정도, 단기 중에 300억 정도 나오면서 사실 실적도 꾸준하게,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실적도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보고 있고, 왜 이번에 시장에 대한 관심의 전환이 좀 발생이 되면서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좀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매우 압도적인 90% 이상의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육의 플랫폼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학년별로 혹은 연령별로 아니면은 이제 학과별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곳, 혹은 이런 팁이라던가 전략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이고, 무려
무려 90% 이상의 교사들이 사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매우 고령화된 그런 교사들이라던가 혹은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이런 특수부직에 있는 교사들, 예를 들어서 뭐 교장 교감이라던가 아니면 특수부직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도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제 공교육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인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교육에는 대한민국 교육 시장에서 사교육에는 메가스터디가 꽉 잡고 있지만 공교육은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우상향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까지 폭발적으로 일으킬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률 30%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전환 디지털 전환을 준비를 하면서 개발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씩 감소를 할 거예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주주 친화 정책도 뭐 폭증하고 있죠. 시가 변동률 6.2% 정도 나왔던 것이고 이미 배당 지원으로만 300억 이상 빼놨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기도할 만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과서 채택 현황 같은 경우도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 교과서에 대해서 꾸준하게 진출을 진행하고 있어요.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툴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초등 교사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웠다고 해볼게요. 그에 따른 이제 교구제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구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교구제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커머스도 아이스크림 몰을 통해서 역시나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교육 정책에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 AI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 주자들 모두 AI 교육,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그래 그 전 정권에서 윤 정권에서 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을 밀어붙였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선될 경우에는 역시나 디지털 교육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AI 교육,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환은 윤 정권이 아니라 문 정권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윤 정권에서 받아서 그들을 이어가려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왜 반대한 것이냐? 원래 정치가 그래요. 네. 특히나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다 정할 수 있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AI 교육 혹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결국 AI 교육,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조를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 초등교 교육 과정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이제 정책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겁니다. 올해가 첫 번째로 시작되는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AI 교육,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환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이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준비, AI 교육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한 기업들은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입니다. 가장 잘된 교육은 가장 이제 준비가 잘 된 교육 기관은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교육의 디지털화 정책을 연기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모회사가 시공테크예요. 시공테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이재명의 관련 정책 그런 테마주죠.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인맥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대주주가 시공테크입니다. 무려 지분율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공테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테마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특히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 부회장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같이 이제 부회장이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사실 이런 관련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은 개혁신당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결국 AI 교육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적어도 막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진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교육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 교육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청년 교육 시장은 높은 확률로 공교육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혁신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아 시장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청년 시장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사교육은 메가스터디, 공교육은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고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투자를 진행한다면 언제나 그렇듯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당연히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주주 환원된 기업들 혹은 저평가 매력이 있으면서 그전에 소외되어 있다가 안정적인 실제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을 폭증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뭐 LS라던가 혹은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 뭐 삼천리 이런 이제 중소형 기업들도 꾸준하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할 때에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최첨단의 AI 기술 교육 플랫폼을 이제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챗 GPT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개인 교육마다 다른 교육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막혔어. 그런데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을 때에는 그냥 AI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쑥 입혀와서 그 문제를 해설해줘 하면은 가장 알기 쉽게 나에게 맞게 해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AI 교육에 대한 전환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분에서 AI 기반 솔루션 부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가장 이제 큰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지배력이 이미 국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 교육주 부분에서 성장하는 것을 알겠어. 특히 AI 교육에 대한 전환, 디지털 교과서의 전환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알겠는데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느냐,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주에 대한 실적은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교육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가 증감에 따라서 투자금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GDP가 성장함에 따라서 공교육의 투자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교육은 학령 인구가 감소했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교육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와 상관없이 GDP에 따라서 그런 투자금이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GDP가 역성장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역성장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같은 경우, 나라에서도 교육에 대한 강조를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에듀테크는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연평균 11.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쪽은 AI 교육 솔루션, 디지털 교과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하고 있는 쪽이죠. 이쪽이 18.7%, 15.5%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GDP 성장에 비례해서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해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딱히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쪽에서 디지털 교과서 혹은 교과서라든가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 플랫폼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학부모들도 이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교구제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152만 명의 활성 학부모 회원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관련돼서, 특히 공교육과 관련돼서는 이런 교과서, 플랫폼, AI 이런 쪽들을 하나같이 한데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업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학연수원도 운영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지를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어학연수원에서 통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교구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교육의 이제 93% 이상이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10년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 S라던가 에듀테크 A와 혹은 아이스크림 교과서, 아이스크림 몰, 아이스크림 연수원을 통해서 이 교사들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제품들을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도 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도 해주고 교구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지 판매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으로 도입했죠. 3, 4학년에 영어, 수학, AI 교과서가 도입이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3, 4학년에 국어, 사역, 과학과 5, 6학년의 영어, 수학까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거예요. 따라서 내년부터 실적의 폭발적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작년 실적도 나쁘진 않았어요. 작년 실적도 시총이 2,100억인데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46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장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는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도 AI 교과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저는 500억 이상 최소 50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550억 이상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장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업사이드는 각자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AI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가장 이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AI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주, 교과서를 판매하는 교육주에서 이제는 교과서를 판매하는 교육주에서 이제는 AI가 덧입히 전 AI가 있는 그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멘텀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진출하고 있죠. 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이고 뭐 미국, 한국 이런 것들이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도 이쪽에 대해서는 탑3 안에 든다는 점에서 뭐 중동이라던가 혹은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들도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언어 장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언어 장벽이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큰 장벽으로 다가왔었는데 AI 혁신이 발생이 되면서 언어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쪽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진출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유아 시장, 보건교육 시장, 청년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확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훌륭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좋은 기쁨 다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